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박수연입니다. 우리 시각으로 10시 30분 비농업 고용지수가 발표됐습니다. 예상보다 강하게 나타나면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한숨에 4.2%를 돌파했고 달러도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프리장에서 나스닥 선물지수는 순간 하락폭을 키웠다가 다시 만회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장 속에서도 이슈 해석 정말 정확하게 해주시는 분과 함께 오늘도 정확한 방향성 잡아보면서 한 주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은 허생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마스터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생입니다. 12월이 이제 첫 번째 주가 가고 이제 머지 않았습니다. 올해 2023년도. 네, 다음 주에 우리가 뭐 기다렸는지 모르겠지만 2023년 마지막 FOMC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저런 이슈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장세도 참 상당히 왔다 갔다 하는 장세가 지금 연출되고 있는데요. 다음 주 기준 또 한번 마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한 주 마무리 허생 마스터님과 함께 하시면서 상품별 전략 챙겨가 보시고요. 해외 선물에서 기초 체력을 높일 수 있는 강의도 뒤편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꼭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월화수목도 마스터님과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방송 중 내내 이렇게 QR코드 나가게 될 거고요. 이 QR코드 기본 카메라 어플켜서 스캔하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허생 마스터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중에 편하신 방법 이용하셔서 입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는 해외 선물 신세계 글로벌 핫 이슈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12월 8일 해외 선물 신세계 오늘의 글로벌 이슈입니다. 먼저 나스닥입니다. 미국의 11월 비농업 고용지수가 예측치와 이전치를 크게 상회한 19만 9천으로 발표됐습니다. 여기에 실업률마저 3.7%로 월가 예상치인 3.9% 대비 낮게 확인됐고 시간당 평균 임금마저 전월에 비해 상승하면서 미국의 고용이 견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로 인해 지표 발표와 동시에 나스닥에선 장대 음봉이 출현했고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물 국채금리는 상승했습니다. 이어서 골드입니다. 이번 주 연이어 발표된 졸트 보고서 그리고 ADP 민간 고용과는 달리 미국의 고용 지표가 견고한 것으로 나오면서 국채금리와 달러 인덱스가 반등하고 있습니다. 최근 골드는 고용 보고서를 기다리며 방향성을 잡지 못한 채 횡보하고 있었는데요. 지표 발표 후엔 나스닥과 마찬가지로 낙폭을 키웠습니다. 다음으로 크루드 오일입니다. IMF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사우디가 재정 지출을 충당할 수 있는 유가 수준은 86달러는 되어야 한다라고 평가한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 재무장관이 네옴시티 건설을 포함한 프로젝트 비전 2030의 예산 적자로 지연되고 있다고 시인했는데요. 시장은 이 사우디의 비전 2030 연기 발표를 두고 저유가 장기화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란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골드만삭스는 유럽중앙은행 ECB가 내년 4월부터 금리를 매 회의 때마다 25베이시스 포인트씩 인하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참고로 이전 보고서까지만 하더라도 골드만삭스는 분기당 25베이시스 포인트 인하를 점쳐왔습니다. 네, 여기까지 글로벌 핫 이슈 화면으로 만나봤는데요. 상품별 대응 전략 살펴보면서 이슈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지수 선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나스닥 프리장에서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0.44% 밀리면서 15,969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차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표 발표 이후에 장대 음봉을 출연해 주었습니다. 지금 22시 30분경에 최저 수준의 15,888포인트까지 기록을 해줬지만 다시 이내 비의자 반등을 보여주면서 상승을 해주면서 이 하락분을 만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달러와 국채금리가 강보합으로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에서 나스닥 지수는 현재 약보합으로 0.46% 밀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상승했던 부분을 다시금 되돌리려는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음봉을 출연해주고 있습니다. 나스닥 관련해서 이제 이슈 짚어보고 오늘의 방향성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스닥 지금 차트 프리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 체크해보고 왔는데요. 마스터님, 오늘 나스닥 같은 경우는 매수, 매도 관망 중에서 어느 포지션 유리해 보일까요? 네, 지금 미국 본장이 개장돼봐야 알겠지만 일단 좀 그 지표상으로 봤을 때는 올라갔을 때는 매도 중심으로 좀 대응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방금 전에 자리가 지나갔는데요. 네. 뭐 되돌아왔으면 좋겠는데 네, 방금 전에 자리가 지나갔습니다. 차트를 좀 보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일단 올라온다면 지금 이 자리죠. 985, 990에서 매도를 좀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985, 990. 손절은 990 기준으로 15포인트, 16,005 정도에서 손절 한번 잡아보시고 985, 990. 익절은 20포인트, 그러니까 80틱이죠. 20에서 30포인트, 80에서 한 100틱, 120틱. 그렇게 일단 좀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6,000을 넘기가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지금 지표가 영향이 좀 있죠, 당연히. 근데 이거를 미국 본장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할지가 관건입니다. 네, 그럼 이제 차트를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일봉상의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상 차트. 자, 밑으로는 15,800부터 15,760까지 이 자리에서 일단 지지를 지금 받아주고 있는데요. 네, 이 자리가 전통적인 매물대 자리죠. 매물대 자리 마디가입니다. 그리고 위쪽으로는 16,050에서 16,070, 80 정도 이 정도에서 일단 박스를 치고 있습니다. 이 박스는 아마 제가 그 노란 톡방에 계신 분들께 말씀드렸지만 나스닥이 큰 이슈가 있지 않는 한 16,100, 200, 300을 가진 않을 거라고 말씀드렸고 밑으로 빠진다 하더라도 15,800 많이 내려가봤자 760, 750 요 정도 선 한마디로 얘기해서 FOMC 전까지는 요 정도 선에서 일단 좀 박스를 치지 않을까. 지금 이 위치죠. 이렇게 박스를 치지 않을까를 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나와 있는 최근 한 일주일간의 고점과 저점이 나스닥의 움직임 폭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그렇다 그러면 위로 올라온다 그러면 16,000 이상 16,000, 16,020, 30 또는 16,050, 60 이 라인에서는 매도로 좀 대응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 자리가 윗자리죠. 이 윗자리에서는 매도로 대응을 하시고 그리고 중턱에 900 라인에서 그리고 900 라인 그리고 여기 밑에 800 라인에서는 매수로 좀 대응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세부적으로 좀 디테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본다면 자 일단 차트를 좀 보도록 하죠. 지금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내용은 일단 미국장, 그러니까 프리장까지 좀 유효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만약에 지금 이 내용을 시장에서 선제 반영을 했다면 근데 반영을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이번 주에 졸트 보고서며 비농업부문 고용 보고서를 또 보지 않았습니까? ADP 민간 부분 봤다면 그 부분들이 지금 반영이 돼 있다 그러면 지금 오늘 나온 데이터가 반영이 돼 있다 그러면 지금 이런 식으로 심하게 좀 빠져야지 정상인데요. 빠지지 않고 올랐단 말이죠. 올랐다는 건 뭐 이미 알고 있었거나 아니면 그 정도는 파월이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거야. 이렇게 판단했을 수도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이 부분이 미국장 시작되고 나서 다시 한번 지금 자리는 유럽장까지니까 미국장 시작 전이니까 유럽 시간대까지 이런 반응을 갖고 있었다면 미국 본장에서는 또 야 우리 그 정도 알고 있었어. 이렇게 말한다 그러면 또 올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올리더라도 말씀드렸다시피 16,020, 30 그리고 50, 60 요 라인까지는 좀 보시면 요 라인에서는 매도로 좀 대응을 하시고 밑으로 내려오면 말씀드렸다시피 900 그리고 800 라인에서 매수로 이때는 대응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거듭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국장 시작되고 나서 그때 다시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하고 나스닥은 좀 분위기는 반반입니다. 뭐 반반이냐면 산타는 이미 왔다 갔다. 아니면 산타는 서둘러서 왔다 갔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한마디로 왔다 갔다는 얘기죠. 11월 달에. 그 반면에 또 다른 측면에서는 산타가
아직 오고 있고 온다는 소식을 11월에 들렸을 뿐이다. 한마디로 온다는 얘기죠. 그 말은 뭐냐면 11월 달에 이제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럼 12월 달에는 보통 조정이 나오는데 연말 쇼핑 시즌이죠. 크리스마스 시즌과 맞물려서 다시 한번 매출 증가를 통해서 실적 증가가 돼서 나스닥이 상승을 할지, 이제 반등이 아니죠. 상승이죠. 상승을 하게 될지 아니면 금리 동결, 이번엔 FOMC 때는 점도표가 나오죠. 다음 내년도 금리를 어떻게 보는지, 그 얘기는 곧 내년도 금리 인하 언제 할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번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좌지우지 될 것 같다. 그렇게 지금 나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단 미국장 열리고 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나스닥 전략 챙겨봤습니다. 일단 산타랠리 기다리다가 많이 지치신 분들이라면 우리 양방향 매매가 가능한 해외 선물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허생 마스터님과 함께 자리값 정확하게 잡아가시면서 방향성 꼭꼭 이렇게 잡아가 보시면서 우리 크리스마스 더욱더 누구보다 즐겁게 맞이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단에 보시는 QR코드를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스캔하시고 1초 만에 입장 코드 누르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허생 마스터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같은 방으로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링크 꾹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상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크루드오일입니다. 크루드오일 프리장에서 현재 2.21% 올라가면서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70.86달러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자세히 차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시경에 71.29달러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이내 하락폭을 키웠고요. 7시 28분경에 70달러를 지지받고 올라가주면서 상승 추세의 흐름을 그려다 주기는 했지만 지표 발표 이후에 음봉이 나와줬고 현재 같은 경우는 잠시 좀 양봉 그리고 음봉을 번갈아 가면서 나와주게 하면서 지금 같은 경우 이 달러 강세 그리고 하방 압력의 요소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빨간불을 켜주고 있는 모습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2% 넘는 상승 보여주면서 70.86달러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이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 이슈 해석과 함께 방향성, 상승과 그리고 하방 어디로 향해 갈지 정확하게 자리값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루드오일 차트 상황 살펴보고 왔는데요. 마스터님, 오늘 크루드오일이 상승하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 매수, 매도 그리고 관망 중에서 어느 포지션 유리할까요? 오늘은 올라왔을 때 좀 매도를 좀 쳐보실 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좀 자리값이 멉니다. 여기까지 기다리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일단 차트를 좀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지금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이게 네. 지금 이렇게 차트가 하나 떠 있습니다. 이거를 모닝스타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모닝스타는 셋 별형, 뜨는 해란 얘기죠. 네, 이게 아침에 뜨는 해. 결국은 이 날을 기점, 어제죠. 어제를 기점으로 방향이 전환됐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모든 이평선이 일봉상 이평선이 지금 일봉이니까 역배열이고 아직까지 그 일봉을 5일 이평선을 딛고 일어선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만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산을 올라오는데 그 두 손을 막 꽉 쥐고서 이제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난간을 짚고 올라오는데 난간을 짚은 손가락 한 두세 개를 딱 이제 뭐랄까요? 딱 들어버리면 사람이 이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좀 위태위태한 상황이라고 해야 될까요? 한마디로 무슨 얘기만 나오면 훅 꺼질 수 있을 만한 상황입니다. 주가는 여러분들께서 아시겠지만 5일 이평선 위에서 진정 상승의 힘을 발휘하는 건데 아직까지는 5일 이평선이 지금 70.99, 71달러인데 넘기 전입니다. 5일 이평선 넘는다 그러면 좀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넘지 못한다 그러면 넘는다 하더라도 지키지 못한다면 그 부분은 좀 애석한데요. 일단 자리값부터 보도록 하죠. 좀 기다리셔야 되는데 이 자리가 기다리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올라온다면 이 자리죠. 72달러 부근에서 좀 매도를 좀 쳐보실 걸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어저께 고점이 72.50이었는데 그 자리까지는 좀 힘들 것 같고 72달러 부근에서 매도를 좀 권해드리겠습니다. 지금 71달러 이 정도 선이 5일 이평선인데요. 71, 71.10 이 정도 라인이 그걸 말고 지금 면적으로 좀 그어드릴게요. 요거는 좀 보기가 싫으니까 이 정도가 5일 이평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를 뚫고 신나게 올라올 수 있는데요. 신나게 올라오다가 이런 자리 한번 맞으면 아까 말씀드렸죠. 올라오다가
그 손가락, 난간에 손가락 한 두세 개쯤 들어 올리면 미끄러질 수 있을 만한 자리, 72.50은 좀 너무 뻔한 자리인 것 같고, 72달러, 손절은 30포인트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고, 익절은 40에서 50포인트,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일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제 올라올 가능성이 더 크지 않겠습니까? 지금 70달러 이탈했고, 이제 오늘 다시 회복을 해준다면, 그 부분은 좀 참고적으로 노란 톡방으로 들어오신다 그러면 이런 시황들은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근데 이제 68.80 아직도 밑으로는 갈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일봉상 이평선을 보면 일봉상에서는 밑으로 65, 67까지도 열려 있는 상황인데 지금 여기 모닝스타 한방 때문에 상승은 하고 있지만 많이 올라온다 하더라도 75달러 이상은 좀 힘들지 않을까. 이 정도가 75달러인데요. 여기 이상은 좀 힘들지 않을까를 보는데요. 일단 오늘은 올라오면 일단 매도를 처음 대응을 좀 해보시고, 그리고 내려온다 그러면 그때는 좀 미국장 시작하면 그때 매수 자리가 있으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일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루드 오일에 대한 전략까지 알차게 챙겨봤습니다. 일단 계속해서 개장 이후의 흐름들 또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우리 마스터님과 함께 하시면서 개장 이후에는 더욱더 이 상승폭을 키워가게 될지 아니면 미끄러지게 될지 이 부분 꼭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편하신 방법으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QR코드 스캔하시고 상단에 뜨는 링크 누르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허생 마스터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똑같이 링크 누르시고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저희는 골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골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프리장에서 골드 파란불 켜면서 0.91% 밀린 2028달러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차트로 현재 자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향성 잡지 못하면서 2050달러 위에서 좀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지표 발표 이후에 깊은 음봉이 나왔고 이내 다시 만회하나 싶었지만 지금 계속해서 국채금리와 달러의 강세 속에서 힘을 잃어가고 있는 모습 포착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양봉보다는 음봉의 출현 더 많은 상황이고요. 23시 11분경 지금 2026달러 선으로 지나가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골드에 대한 전략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이슈 해석과 더불어서 자리값과 그리고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골드도 살펴보고 왔는데요. 골드는 매수, 매도 그리고 관망 중에서 어느 포지션 좋을까요? 네, 골드도 올라왔을 때 좀 매도를 좀 쳐보실 걸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골드가 이제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제 아까하고 좀 반대 상황입니다. 오일하고는 반대로 오일은 이제 밑에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이런 모습이었죠. 이런 모습이었다면 지금 골드는 우리 노란 톡방에 계신 분들께 다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이렇게 나온 게 석별형, 이브닝 스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거는 하방으로 조정을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골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주 이쁘장하게 올라왔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쁘장하게 올라왔지만 이제는 좀 조정을 받을 때가 되지 않나. 그래도 많이 조정받는다 그러면 다시 한번 2,000달러까지 근접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한 방에 내려갈 것 같지 않습니다. 이게 올라올 때 너무나도 세게 올라왔기 때문에 한 방에 내려갈 것 같지는 않고 이렇게 해서 좀 다시 한번 튕겼다가 내려가지 않을까. 그래서 2,000. 이 정도 선에서 다시 한번 방향이 결정되지 않을까. 많이 내려온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이 정도까지 내려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까지 또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골드 슈퍼 사이클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원자재 슈퍼 사이클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그런 얘기 나왔을 때가 보통 끝물이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늘상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위에서 이 석별형 이브닝 스타가 어느 정도까지 파워를 줄지는 좀 봐야 됩니다. 일단 바로 밑에 이 자리가 22평선 자리가 2024죠. 코앞입니다. 이 자리에서 매도도 말씀드리고 싶긴 한데 아직까지 2024가 견딜 수 있다라는 한마디로 2평선일 뿐이지 이게 슬리피지가 날 수 있는 거거든요. 슬리피지가 난다 그러면 2020까지도 이 정도까지도 한번 밀릴 수가 있는 거라서 일단 이게 지지가 되는지 여부는 지나봐야 합니다. 한 두 번 정도, 만약 첫 번째 지지가 된다 그러면 두 번째도 지지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21평선 만약에 나는 여기서 매수를 받으려고 한다. 그럼 잠깐 좀 한 박자 좀 늦게 좀 들어가 보실 거 좀 권해드리고 싶고 일단 올라왔을 때는요. 차트를 좀 디테일하게 보겠습니다. 자, 올라왔을 때는 2042, 2043 이 정도가 적당한 매도가이긴 한데 좀 많이 멀죠? 많이 멀기 때문에 우리는 좀 가까운 자리를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운 자리는
네, 한 요 정도가 되겠네요. 네, 2035 정도가 되겠네요. 2035. 네, 2035 올라갔을 때 매도를 좀 대응을 해 보시고, 손절은 서너 틱 정도, 30포인트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고, 익절은 40에서 50포인트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골드가 만약 2020에서 멈춘다면, 그때는 좀 매도가를 좀 올려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면 2035, 이 정도가 좀 2035. 2037호로 하죠. 2035. 2035도 괜찮습니다. 2035 매도를 하고 30포인트 손절 그렇게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골드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박스권을 그리지 않을까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2000에서 2050에서 70 정도. 네, 이게 뭐 2000 여기 어디죠? 2152 이거를 찍었다고 2200을 간다, 2300을 간다. 이제부터 골드가 뭐 횡보를 다 겪고 나서 이제 상승의 시작이다. 대세 상승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때 우리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께 말씀드린 건 만약에 차트가 이런 식으로 마무리된다면 밑꼬리를 길게 남겨서 마무리가 된다면 이거는 이브닝 스타일 가능성이 크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최소 2020, 2000까지는 조정을 받을 수 있다. 매수에 물려계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노란 톡방에 계신 분들은 물리지 않으셨겠지만 근데 애석하게도 지금 이 자리죠. 2152, 이 자리가 찍혔다는 건 누군가가 샀다는 거고 그 누군가는 여러분들이 아니시길 바라겠습니다. 늘상 말씀드리지만 골드든 오일이든 나스닥이든 해외 선물은 쐈을 때 위로든 아래든 쐈을 때 정리를 하셔야지 그걸 따라가서 난 좀 따라가서 어떻게 부스라기라도 먹을 거야. 그렇게 따라가셔서 이제껏 성공하신 경우가 몇 번이나 계시나요? 5번 중에 1번, 10번 중에 1번? 아니요. 아마 10번 중에 10번 다 실패하셨을 겁니다. 네, 먹는다 하더라도 10틱, 20틱 그냥 순간적으로 플러스가 난 걸 보셨지 지나고 나면 바로 마이너스로 전환해서 이틀, 3일, 4일 고생하다가 그리고 나서 손절하셨던 기억만 있을 겁니다. 그러면 매매 습관 한번 바꿔보셔야죠. 만약 그거마저도 나는 좀 잘 안 돼 그러신다 그러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이런 시황이나 각종 데이터를 참고하시면서 같이 매매하신다면 여러분들께서 그 매매 습관 한순간에 바꿀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이렇게 2152.3 이런 자리에 물려 계신 않으신다는 얘기죠. 우리는 분명히 여기서 따라가지 마시라고 오늘은 이날 매매하지 마시고 오늘 일봉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지 보시고 이렇게 마무리가 된다면 그다음부터는 조정이 나올 거니까 매도 대응을 하시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좀 선제적으로는 아니지만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는 영역에서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데이터와 그런 노하우를 가져가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적어도 이런 자리에서는 물리지 않을 수 있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골드 매매 말씀드렸습니다. 골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 조정을 받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수익 챙길 수 있는 매도 포지션과 그리고 정확한 자리값까지 받아봤습니다. 이렇게 꼼꼼하고 선제적인 분석을 금요일만 들어서 아쉽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요. 월요일에 무료 공개 방송을 준비해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조금 더 꼼꼼한 투자 전략 그리고 우리 허생 마스터님을 조금 더 가까이 만나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마스터님, 저희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 시청자분들께서 입장을 해주시게 된다면 어떠한 노하우 그리고 그런 방법들 가져갈 수 있을까요? 네, 일단 그 뭐니 해도 분위기 파악이 중요합니다. 뭐니 해도 네, 분위기 파악. 분위기 파악. 머니를 벌려면 뭐니 해도 이 분위기 파악이 중요하고 분위기 파악은 곧 눈치 게임이거든요. 그 어디 가도 눈치 없는 사람이 구박을 받는 거고 조롱을 당하고 그렇게 그런 거지. 눈치 있는 사람들은 적어도 구박은 받지 않습니다. 해외선물도 마찬가지로 눈치가 좀 있으셔야 됩니다. 눈치는 그냥 차트가 움직이니까 내려가니까 내려가고 올라가니까 올라가고가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는 그 작은 나라에 불과하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큰 미국, 중국, 유럽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시황이라 그러죠. 시황부터 시작해서 그 시황의 방향성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자리값 그런 등등을 무료 공개 방송 때 그리고 차트 기법까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매매도 하고 있으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셔야지만 그렇게 들어올 수 있는 루트를 알 수 있으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함께 매매도 하시고 그다음 시황 정보도 공유하시고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것도 물어보신다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직접 답변 드리고 있으니까 많이들 참여하셔서 많은 정보 또 많은 또 그 노하우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무료 강의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해외 선물하면서 마음 다잡기가 너무 힘들었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노란톡 들어오셔서 24시간 내내 우리 허생 마스터님과 함께 전략 챙겨가 보시고요. 이렇게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이 진행될 때 링크를 노란톡방 안에서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노란톡방 들어오셔야지 이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2번에 걸쳐서 진행되는 이 링크까지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노란톡 들어오시려면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가져다 대기만 하셔도 링크가 네모난 상자 위에 뜹니다. 이 링크를 보고만 있지 마시고 꼭 누르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허생 마스터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링크 꼭 누르시고 입장 코드 입력하시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뭐니 해도 우리 허생 마스터님과 함께 하시면서 해외 선물의 달인이 되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허생 마스터님과 함께 하시면서 수익 챙겨갈 수 있는 매매일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매일지 확인해보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허생 마스터님께서 어떠한 기법으로 이 해외 선물에서 승리를 거두고 계시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오늘은 어떤 강의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볼린저 밴드 강의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볼린저 밴드는 MACD와 함께 그 글로벌 5대 보조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이제 초보 시절에 볼린저 밴드를 사용하긴 했지만 볼린저 밴드는 해외에서 더 인기가 있고 뭐 우리가 그 슈퍼리치라고 하죠. 슈퍼리치 해외 그 주식, 해외 선물 코인까지 해서 볼린저 밴드를 사용하는 유저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볼린저 밴드를 나는 여러분들께서 삭제를 하셨다면 뭐 다시 꺼내라고 말씀드리는 얘기는 아니지만 적어도 이 정도는 알고서 내가 삭제를 했나? 아니면 이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볼린저 밴드를 버려야 되나? 아니면 다시 한번 사용해 볼까? 그런 고민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라고 이렇게 볼린저 밴드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볼린저 밴드는 그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께서도 많이들 사용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좀 차트가 지저분해서 일단 필요한 것만 넣어서 보여드리고 있지는 않지만 개인적으로 방송을 이제 같이 함께 할 때 볼린저 밴드를 참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들이 볼린저 밴드를 삭제했던 아니면 삭제할까 말까 가장 고민을 하는 그 부분이죠. 네, 볼린저 밴드 추세 쉽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추세가 언제쯤 나오는지 내가 막 계속 뚜렷하게 봐야 되는가 아니면 어떻게 먼저 약간의 힌트라도 주는가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많이 찾아보셨을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랬으니까. 그래서 열의 10명이 궁금해하는 추세 구별하는 방법 이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볼린저 밴드. 볼린저 밴드는 매매법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 충분히 설명을 드렸지만 만약 부족하시거나 지난 시간 영상을 못 보셨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 있는 그 링크 또 다른 자료들도 많이 준비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오늘은 여기에 집중하시고 필요하신 부분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직접 확인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볼린저 밴드는 참 직관적인 보조지표입니다. 무슨 얘기냐? 초보들도 네. 이 볼린저 밴드를 켜놓고 차트를 5분에서 10분만 보고 있으면 네. 이거 밑에서 매수 받는 거고 위에서 매도 치는 거 아닌가? 라고 아주 파악을 눈치만 있다면 네. 금방 파악할 수 있는 아주 쉽고 직관적인 지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우리가 이제 수익을 조금씩 쌓아가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확 추세가 터져버리면 하다가 이제 매수 계속 닫잖아요. 매수 받다가 결국은 내가 좀 자본금이 있으면 버텨가지고 이런 데서 정리라고 나오지만 만약 자본금이 없다면 여기서 이제 컷을 당하는 아니 손절을 하는 눈물의 손절하는 그런 상황 연출이 됩니다. 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또 위아래로 이렇게 밴드 매매를 하다가 밴드 매매 지난 시간에 배운 그 용어입니다. 하다가 쭉 밀리는데 이제 돌아올 생각은 안 하죠. 그러면 이제 또 눈물을 머금고 손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쯤 되면 뭐라고 어떻게 되시나요? 저도 이래서 손절했습니다. 이래서 삭제했습니다. 이거 삭제해야 되나? 계속 해야 되나? 그러면서 또 다른 기법을 찾아 헤매시는 거죠. 네, 그러지 마시고 오늘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추세가 나오는 이런 시점들 우리가 파악만 할 수 있다면 좀 선제적으로 여기서 대응을 하다가 짧게 손절을 하든 아니면 추세를 타든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오늘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처음에는 밴드 신호가 있고요. 두 번째는 밴드 신호, 두 번째는 중심선의 기울기. 볼린저 밴드의 메인은 뭐라고 그랬죠? 이 양쪽에 있는 상하단 밴드가 아닙니다. 이 가운데 있는 중심선입니다. 중심선을 기준으로 밴드가 움직이는 겁니다. 일정한 간격을 두고 그래서 중심선의 기울기 그리고 지지 여부가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존 볼린저도 권장했던 보조 지표를 추가하는 방법입니다. 일단 이 두 가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볼린저 밴드의 중심선은 이 볼린저 밴드 매매에 있어서 가장 메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아래로 일정한 간격을 두고 중심선을 두고 간격을 두고 움직이는데요.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조금이라도 횡보를 하게 된다면 아니면 이렇게 길게 횡보를 하게 된다면 볼린저 밴드 중심선은 어떻게 이루어진다 그랬죠? 22평선이니까 22동 평균선이니까 직전 20개의 캔들의 중심값들을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선을 만든 겁니다. 그러면 갑자기 위로 튄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중심값이 변하는 거죠. 변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일정 부분을 유지하다가 확 튀었으니까 당연히 중심값이 위로 변하는 거죠. 이렇게 기울기가 올라가듯이. 그러면 어떻게 되죠? 튄 만큼 밑에서 꺾입니다. 밑에 꺾입니다. 반대로 꺾입니다. 위로 올라가는 만큼. 그러면 힌트가 하나 있는 거죠. 내가 볼린저 밴드 매매를 위에서 매도를 치려고 딱 봤는데 밑에가 딱 들어올려서 꺾였다. 그러면 이거 위로 갈 확률도 있겠네라고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일정한 횡보로 거치다가 여기서 밑으로 확 내려갈 때 위가 열리죠. 위가 열립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죠. 중심선이 22동 평균선 이 부분에 20개의 캔들의 중심값을 잡아주다가 갑자기 중심이 내려가니까 일정 폭을 유지해야 되는 그 관계로 위가 열리는 겁니다. 반대가 열리는 겁니다. 그러면 또 하나 답이 나오죠. 올라가다가 여기서 멈췄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22동 평균선이니까 위가 닫히고 밑이 닫힙니다. 그러면 횡보구나. 이거는 많은 트레이닝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팁이 하나 나왔죠. 뭔 팁? 중심선의 기울기. 중심선이 이렇게 다시 보도록 하죠. 중심선이 이렇게 쭉 가다가 밑으로 꼬꾸라진다면 좀 후행성이 있는 거죠. 이동평균선이니까 중심선의 기울기에 따라서 이 차트 방향이 결정된다. 그리고 지지 여부. 지지 여부는 보시다시피 내려갈 때는 요 22평선 중심선 지지를 받고 내려가고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로 이 중심선 지지를 받고 올라갑니다. 그러면 내가 따라잡고 싶다면 이 중심선의 지지를 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보신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실패 없는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좀 보수적으로 볼래 그러면 하단 밴드에서 기다리면 되는데 하단 밴드에서 기다리다가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밑으로 열려버릴 수도 있으니까 일단 중심선을 잡고 손절은 이 밴드가 이탈될 때 손절하신다면 그렇게 길지 않은 손절로 막 올라갈 때 따라 붙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한 그런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1번과 2번을 각각 사용해도 되지만 이게 뭐 뻔히 나와 있는 거고 내가 무슨 설치를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뻔히 나와 있는 두 개의
밴드 신호하고 중심선, 기울기는 같이 보시는 걸 추천을 해드립니다. 어떻게 같이 보시냐면 여기에서 올라갈 때 밑이 열린다. 그리고 기울기가 올라간다면 중심선의 기울기가 올라간다면 상방으로 가는구나. 보시면 되는 거고 쭉 올라가다가 위에가 이렇게 열리면서 닫히는 거죠. 밑에도 닫히고 그러면 횡보로 들어갈 수 있다. 거기다가 22평선까지 중심선까지 평평하게 된다 그러면 횡보, 하단 상단 매도, 하단 매수, 밴드 매매하시면 되는 거고 또 이렇게 해서 밑에서 매수를 받으려고 그랬는데 위에가 열린다. 그렇게 된다면 여기서는 매수 받지 마시고 중심선에서 지지받을 때 대응을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매도 대응을.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에서도 똑같이 밴드 매매하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위에서 매도, 밑에도 매수. 그러다가 여기서 밑에서 매수를 받으려고 보는데 열린다. 그리고 중심선이 기울기가 밑으로 내려갔다. 그렇다면 여기서는 매수 대응이 아니라 차라리 매도 대응을 해보실 것을 추천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올라가는데 여기는 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매수를 대응했다가 이게 이렇게 닫혀버리면 손절하고 다시 매도를 치시면 되는 겁니다. 네, 내가 들어가는 포지션이 100%다 수익을 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수익 확률을 높이려면 여러분께서는 충분히 트레이닝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함께 적응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네, 우리 미징 씨 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한국 시각으로 11시 30분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현재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크루드 오일을 제외하고는 모든 상품들이 파란불을 켜면서 밀리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크루드 오일은 70달러 선 넘는 상승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스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나스닥 같은 경우 개장 직후에 0.33% 하락하면서 15,986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고용지표 발표 이후에는 음봉을 깊게 내주면서 22시 30분경에는 15,888포인트까지 내려갔지만 이내 V자 반등을 보여주면서 상승했고요. 다시 또 하락 추세로 내려가나 싶었지만 지금 개장 직후에 다시금 양봉을 보여주면서 올라가려고 하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지표 발표 이전 수준까지 올라와주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나스닥에 대한 전략까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크루드 오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크루드오일 개장 이후에도 빨간불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1.89% 오르면서 70.63달러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 수요 우려 그리고 달러 강세 속에서도 크루드오일은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개장 이후에도 큰 움직임은 포착이 되지 않고 있고 23시 18분경에 70.46달러를 기록하고 이내 다시 양봉을 연속적으로 보여주기는 했지만 이 양봉과 음봉의 크기가 크지는 않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골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 지금 개장 이후에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1.10달러 선 밀리면서 지금 2,024달러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22시 43분경에 2,042달러를 지나갔고 이를 기점으로 다시 이렇게 하락세로 하락 추세를 만들어주다가 23시 26분경 2,018달러까지 내려와 줬지만 개장 이후에 다시 오름세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 확착되고 있습니다. 지금 2,050달러 부근에서 횡보를 하다가 고용지표 발표 이후에 달러 인덱스 국채금리가 상승하면서 골드 하락폭을 키워가고 있고요. 저점을 낮춰가고는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다시 상승으로 몸을 돌리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로 FX 지금 파란불 켜면서 0.46% 밀린 1.0751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22시 50분경까지 1.07740달러까지 상승 추세 유지하면서 올라와 줬지만 이내 이 상승분을 다 반납을 하면서 23시 26분경까지 지금 개장 직전까지 1.07335달러를 기록을 하고 지금은 개장 이후에 연속적인 양봉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엔화 강세로 달러는 약간 약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간밤에 지표 발표 이후에 강세로 돌아섰고 유로 FX 같은 경우는 현재 낙폭을 좀 키워가고 있지만 지금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움직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네, 이렇게 개장 이후의 흐름 살펴보고 왔는데요. 개장 이후에 나스닥은 어떻게 대응해보면 좋을지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선님, 오늘 나스닥 지수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네, 일단은 프리장에서 말씀드렸던 그 자리들, 그 자리들 일단 수익이 좀 낮습니다. 일단 여기 보시면 차트를 보시면 994.75까지 찍고 밑으로는 954.00이니까 한 얼마나 되나요? 40포인트 정도 되나요? 990 기준으로 따진다 그러면 990에 최대한 붙이시라고 말씀드렸으니까 990으로 따진다 그러면 한 25포인트, 35포인트 되나요? 35포인트 정도 되고 985 기준으로 따진다 그러면 한 30포인트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20포인트, 30포인트 이상 수익 가져가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그렇게 수익이 챙겨 들어갔고 만약에 이게 대응을 하셨다면 축하를 드리고 만약에 그 조금 더 올라온다 그러면 16,000 말씀드렸지만 16,020, 30 그리고 50, 60 그 자리는 마디가입니다. 마디가는 변하지 않습니다. 잘 보시고 대응하시면 되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16,000 이상 올라오기는 쉽지 않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프리장 어떻게 미장 동시에 시작이라서 대응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대응을 함께 하신다면 함께 하시려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이런 데이터가 받아가시면 좀 더 수월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미국 시장 마치도록 하고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나스닥 프리장에서 챙겨주셨던 전략 정확한 자리값이었다라는 거 확인을 해보고 왔는데요. 이런 대응들 매일매일 함께 우리 허생 마스터님과 함께 하신다면은 정말 연말에 누구보다도 풍족하고 따뜻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지금 뭐니 해도 허생 마스터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으로 입장해 주실 수 있는데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QR코드를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스캔하시고 1초 만에 링크를 누르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허생 마스터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강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방금 전까지 볼린저 밴드 중심선하고 밴드 힌트로 우리가 그 추세를 알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보조지표를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존 볼린저도 볼린저 밴드에 이용하는 데 있어서 보조지표 참고할 수 있으면 참고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조지표 사용하면 나는 좀 촌스러워. 그렇게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건 BWI입니다. BWI. 이거는 어느 증권사나 다 있는 거고요. BWI. 추가하시면 이런 모양 나오고 이건 BWI는 볼린저 밴드의 폭을 보조지표로 나타내는 겁니다. 방향성은 없습니다. 폭입니다. 근데 폭은 곧 추세를 나타내는 거죠. 딱 보시면 이렇게 해서 20 이상으로 증가를 하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추세가 나옵니다. 똑같이 여기서도 살짝 들어 올리긴 했지만 이렇게 추세가 나오고 또 여기요. 이렇게 들어 올리면 추세가 나옵니다. 반면에 20 이하로 침체를 한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횡보가 나옵니다. 보시다시피 방향만 정해진다 그러면 BWI를 사용하시면 볼린저 밴드 폭이 늘어나는지 한마디로 확장을 하는지 방향성이 나오는지를 쉽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건 넘어가도록 하고요. 만약에 BWI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은 노란톡방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ADX입니다. ADX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20 기준으로 20 이상일 때와 이하일 때로 나뉜다. 그래서 20 이상일 때 상승을 한다면 한마디로 이렇게 상승을 한다면 추세는 나온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라고요? 여기 딱 붙었을 때 밑에를 딱 쳐다보시면 20 이상으로 증가하고 있네. 그럼 추세가 나오네. BWI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20 이하로 떨어진다 그러면 비추세 조정장. 이런 장이죠. 이런 데서는 조정을 받습니다. 마찬가지 이런데 조정을 받습니다.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디죠? 여기 부분은 조정을 받는 자리. 그러면 하락에서도 이렇게 볼린저 밴드가 딱 붙었을 때 밑을 딱 쳐다보시면 ADX가 증가를 하면서 추세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는 BWI는 우리 방향성은 모르고 위냐 아래냐는 모르고 이게 밴드가 확장되냐 수축되냐 그 부분을 파악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ADX도 마찬가지로 방향성은 없습니다. 애석하게도 추세 강도를 나타내는 거니까 그런 방향성을 함께 보시려면 DMI라는 지표를 추가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빨간색이 파란색보다 위에 있으면 위로 방향이 열린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빨간색하고 ADX 녹색 선이 위로 간다. 그럼 상승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반대로 여기서 파란색이 위로 간다. 빨간색보다 위로 가고 ADX도 함께 상승을 한다.
그러면 방향은 밑으로 간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BWI를 쓸 것이냐 아니면 ADX, DMI, ADX 조합을 쓸 것이냐 그건 여러분들 선택에 달려 있는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조합을 추천해 드립니다. 방향성을 함께 볼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방향성하고 추세까지 알아낼 수 있다면 승률은 더 높아지는 거겠죠. 확률이. 네. 예, 확률이니까. 그렇다 그러면 이제는 손실보다는 좀 수익이 좀 더 많아지지 않으실까요? 예, 그런 내용은 노란톡방에서 들어오신다면 차근차근 자료하고 영상 준비해 놨으니까 들어오시면 되고요. 노란톡방에서는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매매하는 내용을 설명해서 드립니다. 왜 들어갔는지 그리고 얼마 정도 수익을 가져갔는지 이런 설명을 함께 드리고 있고 이런 내용들은 정보 공유를 통해서 노란톡방에서 계속 공유해 나가고 있고 내가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 여기 계신 PD님이나 아니 여기 앵커님께서 또 같이 매매를 하신다면 이 분들도 어떻게 수익을 내는지 궁금해하지 않으세요? 나 수익 냈어요라고 자랑한다면 궁금합니다. 채팅창에서 저 오늘 500만 원 벌었어요. 아니 금액은 좀 뭐하지만 100포인트 먹었어요. 500포인트 먹었어요. 아니 20포인트 먹었어요. 포인트를 얘기하겠습니다. 그런다면 어떻게 수익을 냈지? 무슨 종목으로 수익을 냈지? 궁금해한다는 얘기죠. 사람이니까 같은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그렇다 그러면 들어오셔서 이런 내용 공유하신다면 여러분께서도 충분히 수익을 또 챙겨가실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내가 몰랐던 부분 이건 항생이니까 나스닥에서도 이렇게 챙겨간다면 이런 데서는 이렇게 해서 들어갔구나. 이런 것 때문에 들어갔구나라는 걸 그런 정보까지 챙겨가신다 그러면 나의 간접 경험이 하나 더 는 거잖아요. 내가 꼭 돈을 넣어서 직접적으로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내야지만 수익인가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내가 간접적인 지식으로 얻은 것도 나중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께서 매매 복귀하시잖아요. 복귀하듯이 자료로 PNG, JPG 파일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차곡차곡 모으셨다가 나중에 복귀하실 때 쓰신다면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이런 내용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무료 공개 강의 때도 함께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법 강의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강의까지 들어보고 왔는데요. 이런 강의 자료집들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시면 마스터님께서 시간 나실 때마다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서든지 이 해외 선물의 자료를 구할 수가 없어서 공부를 못하고 있어요 하시는 분들일수록 허생 마스터님과 함께 하시면서 이 기초 자료집부터 그리고 심화 자료집까지 받아가시면서 꼼꼼하게 공부해 보시면서 승률을 높여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노란톡방 활짝 열려 있고요.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것 같습니다.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스캔하시고 1초 만에 허생 마스터님과 함께 하시는 노란톡방으로 입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해외 선물 신세계 오늘의 핵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외 선물 신세계 오늘의 핵심입니다. 먼저 나스닥입니다. 15,990포인트에서 매도 포지션으로 손절은 15포인트, 익절은 20포인트로 잡았고요. 크루드 오일은 매도로 72달러에서 손절은 30틱, 그리고 익절은 40에서 50틱 챙겨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골드 역시 2,035달러에서 매도하는 전략, 그리고 손절은 30틱, 익절은 40에서 50틱으로 살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허생 마스터님과 함께 오늘의 핵심까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럼 우리 마스터님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마스터님 오늘도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해외 선물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끝으로 서울경제TV와 해외 선물 신세계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 행위, 그리고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한 주 동안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